붉은 배를 상징하는 붉은 물감을 바닥바 그리고 포스코 본사 벽에 뿌렸습니다. 포스코는 겉으로는 에코, 친환경 얘기하면서 삼척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분들이 저 빨간색 핏물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이 지워진다고 해서 포스코가 뿌려진 피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disruption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에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 파열음을 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행동들은 일종의 이제 충격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좀 파격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확실히 알리면서 뭐 삼척 얘기도 떠오르는데 저기 이제 인도에서 제철소라던가 청년 세대는 우리나라의 공해와 기후 위기 주범으로 포스코를 지목했다. 포스코가 한국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고 또 이제 대기오염 물질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포스코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이만큼 줄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많이 이만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계속 좀 뒷전으로 넘기거나 좀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석탄 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0년 연속 국내 1위다.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원인인 대기오염 모두 하나의 배출원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입니다. 우리는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철강을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석유를 태워서 자동차를 굴리고 있습니다. 산업부문 가운데 제철소가 그 단연 이 온실가스와 대기물질을 배출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까지 건설 중이다. 2018년도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 그리고 19년에는 1위를 기록했고요. 2020년에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중 어느 곳도 WHO의 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보수적으로 따졌을 때도 10조 원에 육박을 할 것이고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2060년에 가장 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피해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포스코는 해외에서도 환경 파괴 기업으로 불렸다. 밖에서 저지르고 다니는 일들을 보면 인도 제철소 사태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이제 파묘 플랜테이션 사태나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안 듣고 언론으로 덮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계 전역의 환경단체가 이제 요주의 주범으로 꼽고 Forest, save Papua Forest, save Papua Forest, save Papua Forest. One of the few large forests still standing is on the island of Papua. It is Indonesia's last remaining forest frontier. Despite the enormous ecological benefits of this area, POSCO decided that it was happy to destroy the forest and create a vast monoculture plantation. Now they've cleared an area of forest half the size of Seoul, 26,000 hectares. 포스코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온실가스를 흡수해 기후위기를 늦추는 열대림까지 파괴했다.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자정 능력마저 소멸시켰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 중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선언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의 ESG 경영 보고서는 공해 문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로 세탁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ESG 보고서를 보면 지금은 전혀 공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자료 수치들을 잘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은 그대로이고 폐기물 발생량은 오히려 지난 4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점들은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죠. 그냥 신용만 내는 거죠. 신용만 내고 우리 이거 합니다 라고 이제 좀 멋진 브로슈어나 책자를 만들어 놓고 한때 국민기업으로 불리던 포스코. 이제는 악덕 기업이란 말까지 나온다. 그 BET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안가스가 그 주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해악을 끼칩니다. 근데 이런 점을 포스코 측이 알고 있으면서도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물질을 재활용해온다는 게 겨우 이제 2~30억 원을 아끼기 위해서거든요. ESG위원회를 만들고 ESG 보고서를 만드는 회사가 30억 원, 27억 원? 그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모든 부분에서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분에서 포스코는 굉장히 낙제점 수준이었고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뭐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분들, 뭐 사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분들, 뭐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주주분들 그 어느 이해관계자에게도 이제 제대로 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좀 악덕 기업이었다. 포스코는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거절한 채 서면으로 답변을 전해왔다. 지금까지 진행한 정부 조사는 단면 조사 방식과 자료 부족 등으로 철강 산업단지와 주민 건강 간의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해 물질 배출에 대해선 대기 오염 물질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 아래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 ESG 경영과 관련해서는 환경과 안전 분야의 정책과 조직을 갖추고 앞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논란 중인 공해와 산재 등의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